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셀럽 병사의 비밀, 셀럽 병사의 비밀을 보면서 이찬원 씨는 역시 모르는 게 없구나. 인간 마켓이구나. 인생 마켓이구나. 지금 3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하고 MZ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세대하고도 다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는 1996년, 즉 1996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는 1969년이라는 그러한 또 별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회 교과서다. 이찬원 씨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기밀이라고 요즘 젊은 세대 말고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마 50세도 잘 모를 수 있겠군요.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김인이라는 사람, 프로레슬러입니다. 김인이라는 인물은 국민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영웅, 즉 셀럽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 문화를 가장 먼저 일으킨 사람이다. 셀럽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처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있는 집이 마을에 한두 집 있을, 동네에 한두 집 있을 정도로 텔레비전 보급이 되지 않았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밀 레슬링 대회를 하는 날은 모두 그 동네 TV가 있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개방해 줍니다. 마당, 마루, 안방 할 것 없이 텔레비전이 없는 집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 기밀의 이 레슬링 경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하면 지금 웬만한 가수들, 셀럽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텔레비전 보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밀이라는 이 국민 영웅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은 지금 셀럽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이번 주 기밀 영웅의 방송이 됐는데, 기밀 영웅의 스토리가 방송이 됐는데 이게 셀럽 병사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기밀 씨도, 기밀 영웅도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병 치료를 받다가 2006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1994년에 귀국을 해서 2003년까지 10년 동안 치료를 받다 결국 2006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셀럽이었으니까 이분 아마 살아계시면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담입니다만 김일 씨의 딸이 저희 대학교 과 2년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 따님도. 그래서 김일 씨 딸을 보면서도 저는 그 사람을 스타로 바라보게 되었던 그런 만큼 이 김일 씨의 인기가 어떠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김일 영웅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영웅이 될 수 있나를 보니까 워낙 등치도 좋고 기운은 좋으니까 역도산이라는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일본으로 밀항을 한 겁니다. 역도산이라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밀항을 하다 잡혀서 감옥에 1년 동안 있었는데 1년 동안 끊임없이 역도상 선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역도산은 일본 천황 다음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일본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역도산이
김일수 석방하세요. 그러면 석방이 될 정도로 일본에서의 역도상은 천황 다음에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니까 역도산을 좀 석방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역도산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역도산 제자가 되면서 역도산의 그 호된 훈련을 이겨낸 것이죠. 역도산은 그 당수라 그러죠. 당수라 그럽니다. 역도산은 레슬링을 하면서 당수로 한 방 내려치면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할 정도로 역도산의 장기는 특기는 바로 당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은 어떤 선수든지 그런 특장점을 반드시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치트키라 그러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박치기를 좀 해라. 그러면서 박치기 훈련에 들어가는데 역도산이 당수로 사람을 내려치면 꼼짝없이 기절을 할 정도니까 우선 박치기를 위해서 역도산이 본인의 당수로 기밀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일본 말로는 당수를 가라데 첩이라고 그런답니다만 그러다가 점점 그 이마의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박치기를 하면서 아니면 벽에다 박치기를 하면서 머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밀하면은 박치기 왕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박치기 왕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호된 훈련을 거쳐서 세계적인 박치기 선수가 된 겁니다. 즉 안간데 똑까 안간데 골라서까 아물면 똑까 하고 그 상처가 난 것을 계속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함으로써 박치기왕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됐고 드디어 1년 만에 일본 무대에 올라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자 역도사는 제자를 미국에 가서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미국을 보냅니다. 역시 미국 가서도 이 박치기 왕의 박치기 실력은 여지없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됐고 이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즈음 역도사는 괴한에 칼을 맞고 수술이 잘 됐지만 결국 수술 며칠 후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야쿠자의 칼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고요. 이렇게 제자가 미국에서 세계 챔피언 되는 날 역도사는 사망을 했고 김일은 그 장례식장에 없었습니다. 왜? 미국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도사는 돌아와서 그 챔피언 벨트를 스승 무덤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도사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일본도 밝히기 싫어했고 역도산 역시 일본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동을 하고 영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역도산과 김일 사이에서 당신과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도라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퀴즈를 이찬원이 맞힐 겁니다. 도라지 모르는 것이 없죠. 이찬원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역도산을 한국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으로 패망을 하고 열등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즈음 국민의 영웅 역도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이면서 일본인들의 우상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밝히면 일본인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역시 김일 선수 일본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렇게 몸을 썼으니 그 몸이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1994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시대를 열기 시작하면서 장충체육관, 그때는 지금처럼 체육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장충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 날은 이렇듯 동네 사람들이 TV 있는 집으로 아니면 다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김일 선수는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한 고국의 품에 안겨서 사망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2000년도에 2000년도면 사망하기 2000년도니까 사망하기 한 6년 전쯤 일본 도쿄돔에서 약 6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은퇴식을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별 인사를 했고 한국에서도 조촐하게 이왕표라는 제자가 은퇴식을 준비했습니다. 생전에 가장 듣기에 가슴 아픈 얘기는 김일은 정말 박치기 하기 싫다. 머릿속에서 막 유리 조각이 막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내가 박치기를 하는 것은 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팬들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역시 사업에 망하고 병마와 싸우면서 노후는 다소 좀 불행한 모습으로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추억이 많이 살아나는 그러한 셀럽 병사의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